지금부터 3팀 프로젝트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3팀의 프로젝트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비 세대를 위한 카드 제안입니다.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카드 혜택 제시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소비 세대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실용적인 카드 혜택을 주고 나누어져 있던 카드 혜택을 하나로 종합하여 카드 혜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지역의 상권에 혜택을 적용해서 증가된 카드 혜택 이용률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연령별로 소비 성향을 군집화합니다. 그런 다음 군집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업종을 추출하고 그 업종이 분포한 상권을 대상화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카드 혜택을 분석하고 선호도가 높은 카드 혜택안을 추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카드 혜택을 제안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달성도입니다. 카드 결제 건수와 결제 발생 금액을 연령별로 나누었습니다. 연령별로 상위 100개의 항목을 뽑아 연령대별 소비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연령별 매출 건수를 합계하고 연령별 매출 금액을 합계하였습니다. 매출 건수는 20, 30, 40대 순으로 많고 매출 금액은 40, 50, 30대 순으로 높은 것을 파악하여 소비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부분입니다. 연령별로 매출 건수를 시각화했습니다. 연령별로 매출 금액에 대해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제 군집 분석을 위해 20대, 30대, 40대, 50대의 매출 건수와 매출 금액의 상위 100위를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입니다. 앞서 상권과 매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각 연령대별 소비 패턴을 정리했는데요. 이 중에서 소비 건수와 소비 금액이 높은 20대부터 50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상위 100위 리스트의 업종 빈도수, 단어 유사도를 추출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을 K민즈 군집화 방식으로 선택했는데요. 이때 최적의 K값을 구하기 위해 엘보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K민즈를 통해 구한 군집 내에서 K값의 변화에 따른 SSE를 관찰해서 왜곡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시점의 K값을 최적으로 정하는 엘보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빈도수를 기준으로 군집화한 시각화입니다. 매출 금액부터 보자면 이렇게 시각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1군을 세분화해보자면 20대 일반 의류, 30대 일반 의류, 40대 컴퓨터, 50대 컴퓨터라는 연령과 업종이 추출되었습니다. 매출 건수를 보자면 1군에서 20대 편의점, 30대 편의점이라는 연령과 업종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업종 간 단어 유사도, 벡터 값을 기준으로 군집화한 결과인데요. 이 단어 유사도와 단어 벡터 값은 미리 학습된 워드2 벡터 한국어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1군에서 20대 일반 의류, 30대 일반 의류, 40대 일반 의류가 나왔고 그리고 30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40대 컴퓨터 및 주변 장치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출 건수 부분인데요. 1군의 업종이 한정돼 있어서 소비 경향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2군도 추가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이 나왔고 이제 연령과 업종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빈도수 클러스터링과 업종 유사도 클러스터링 결과로 나온 업종들 중에 공통된 업종을 다음과 같이 최종 업종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이 업종들과 유사한 업종을 추출해내기 위해 단어 간 유사도, 앞서 사용하였던 어드트 벡터 모델의 단어 간 유사도 성질을 사용해서 유사 업종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사도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 축소를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달성도 이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업종을 전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평균 매출액 열을 생성하고 매출 증감률을 계산한 뒤 매출 감소율이 큰 업종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대상화 부분입니다. 타겟의 선호 업종 중 매출 감소율이 큰 업종을 추출해서 그 업종의 점퍼수가 가장 많은 상권 지역을 추출한 뒤 그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매출 감소율이 큰 상위 업종 중에 클러스터링으로 파악한 최종 업종의 점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 30, 40대 계층을 기준으로 일반 의류, 편의점, 전자기기, 커피, 음료에서 가장 소비가 큼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다음과 같은 지역을 추출해서 카드 혜택 주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달성도 3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카드 혜택들을 전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카드고릴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드 순위를 바탕으로 각 카드마다 주요 혜택을 크롤링했습니다. 크롤링한 혜택을 바탕으로 혜택 키워드 카운트를 진행하였고 혜택들로 워드 클라우드를 시작했습니다. 카드고릴라 웹 크롤링을 통해 카드 혜택 리스트를 추출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제작하고 혜택의 키워드 카운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웹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출현 빈도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했으며 상위 빈도수 단어들의 비중을 파악해 일반적인 카드 혜택들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최종 추출한 업종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타겟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의료와 화장품, 컴퓨터는 특정 가맹점으로 오프라인으로 혜택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 쇼핑 혜택과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의 혜택을 부여하고 요즘 커피와 편의점도 배달이 되는 점을 감안해 배달앱 할인을 추가로 넣기로 하였습니다. 카드 고릴라에서 웹크롤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혜택 분야별 혜택 적용 방식과 비율을 선정했습니다. 할인, 적립 등 혜택 부여 방식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혜택 부여 방식을 선택했으며 각 혜택의 수치상 중간값을 구하여 혜택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추출해낸 기본 혜택입니다. 쇼핑 분야는 의류 및 화장품, 전자기기이며 소매압은 편의점, 식음료는 카페, 배달앱입니다. 전 오프라인 가맹점 0.7% 청구 할인 적용,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7% 즉시 할인, 편의점 즉시 할인 7% 적용, 커피 전문점 10% 청구 할인, 배달앱 사용 시 5% 즉시 할인. 금액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에 맞는 조건 제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혜택에서 추가된 상생지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으나 추후 카드 혜택의 효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상생지역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 선정 지역에서 카드 사용 시 즉시 할인 5% 지급, 해당 지역 배달앱 사용 시 10% 할인 적용이 있습니다. 결론 짓자면 저희는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생 카드는 온 오프라인 결제 할인 혜택, 커피 전문점 10% 할인, 편의점 결제 6% 할인, 상생 지역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생카드는 소비자의 혜택은 증가시키고 침체된 상권은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에서는 서울시에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가져온 서울 상권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 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상권 지역 개수가 다름을 확인해서 공통 상권만 남길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도 1, 2분기에서 지역은 같은데 업종 종류가 다른 것도 발견하여서 그것을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0년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와 2020년도 각 분기별 지역과 업종을 전처리한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사이에 동일 상권 결손 업종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업종과 지역이 모두 동일한 2019-2020년 데이터 CSV 파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연령별로 상위 100위 카드 결제 건수 리스트와 결제 금액 리스트를 추출했습니다. 우선 연령별 매출 건수와 매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령 판매 건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고 연령 판매 금액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간단하게 시각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연령별로 어느 업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어느 업종에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들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때 빈도수와 이제 업종이 나온 빈도수와 업종 단어의 벡터 값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먼저 빈도수를 살펴보자면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이 업종별로 그룹화해서 이제 매출 금액이 나온 횟수를 빈도수로 정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K민즈를 이용해서 군집화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K민즈의 최적의 K값을 찾기 위해 엘보어 기법을 사용해서 최적의 K값인 3을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을 인자로 해서 K민즈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출 금액과 빈도수를 이용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K민즈로 남은 그룹별로도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매출 금액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제 매출 건수와 관련된 것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적의 K값을 도출하기 위해 엘보어 기법을 사용한 후 K민즈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매출 건수와 빈도수를 이용해서 연령별로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매출 건수와 빈도수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단어의 벡터 값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위키피디아 한국어 모델로 학습된 이 GitHub에서 워드2 벡터 한국어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에 포함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모델에 존재하는 저희 데이터에 포함된 업종 단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추출하여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 단어 리스트를 추출했습니다. 모델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 단어의 단어 벡터 값을 찾기 위해 모델에 존재하는 단어로 임의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전을 정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클러스터링을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령별로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 벡터 값을 지정을 할 때 워드2 벡터 모델에서는 단어 벡터 값이 다차원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한 뒤에 전처리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연령과 단어 업종 단어의 벡터 값, 그리고 매출 건수나 매출 금액 값, 그리고 업종 종류입니다. 클러스터링을 진행해보자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보우 기법을 통해서 최적의 K값을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K민지를 아까 빈도수 클러스터링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매출 건수와 업종 단어의 벡터 값을 이용해서 연령별로 시각화를 진행했고 그룹별로 K민주는 아닌 그룹별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매출 건수에 대한 시각화였고요. 매출 금액에 관한 시각화도 동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전을 정해야 했고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 축소를 하여 전처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전처리로 수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매출 금액과 벡터 값을 이용한 연령별 시각화 그리고 K민주를 나뉜 그룹별 시각화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클러스터링 방식을 통해 타겟 업종을 선정했는데요. 이제 타겟 업종과 단어 간 유사도가 비슷한 유사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사용한 워드 투 벡터 모델은 이제 두 단어 간 단어 유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이제 주성분 분석을 통해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다음과 같이 업종 간 유사도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로 나온 타겟 업종에 대해서 유사도 업종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타겟 업종과 가장 유사도 값이 높은 업종 단어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업종 단어가 실제 업종 단어가 아니면 앞서 정의한 사전에서 실제 업종 단어를 추출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 대상화 부분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큰 업종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고 이제 타겟 업종에 점포수가 가장 많은 상권을 추출했습니다. 타겟 업종은 이렇고요. 이제 점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포수를 고려한 매출 증감률 계산 부분입니다.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연도별로 당월 매출 금액과 점포수를 합치는 코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종별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만 남기고 이제 그 매출 금액을 점포수로 나눈 2019년도, 2020년도 값을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증감률을 계산하여 감소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카드 혜택 전처리 시연입니다. 먼저 카드고릴라 사이트의 탑백 페이지 제이슨을 불러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추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게 통째로 저장했습니다. 각 카드들은 자신의 고유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탑백 페이지의 제이슨을 통해 이 인덱스를 추출했습니다. 추가로 이 인덱스를 통해 카드별 혜택 페이지 제이슨을 불러온 후 카드 혜택 목록, 주 혜택 내용을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CSV 파일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카드 혜택들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후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했습니다. 추후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카드 그림을 마스킹해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할 것입니다. 카드 혜택들이 저장된 파일에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단어와 그에 맞는 태그들이 달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중 명사와 형용사만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의 빈도수를 파악했습니다. 상위 빈도수 단어들 중 의미가 없는 단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하였고, 상위 10개의 단어들의 비율도 그래프를 통해 제작해 봤습니다. 추가로 웹크롤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혜택 분야별 혜택 적용 방식과 비율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가맹점 할인 기준 선정은 할인이 적립보다 많으므로 할인으로 결정하였고, 중간값으로 0.7이 도출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할인이 적립보다 더 많았으며 중간값으로 7이 나왔습니다. 커피 관련 혜택 경우 퍼센트 할인이 현금 할인 또는 1,000원당 적립 건수보다 많았으므로 퍼센트 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간값으로 10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퍼센트 할인이 현금 할인 또는 1,000원당 적립보다 많았으므로 퍼센트 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퍼센트는 6.4%가 나왔습니다. 배달의 경우 퍼센트 할인이 현금 할인 또는 1,000원당 적립보다 많았으므로 퍼센트 할인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간값으로 5가 나와 5%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3주의 PPT 발표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